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소부장주들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약간 주춤거리는 느낌인데 연말까지 조금 길게는 내년까지 이렇게 좀 시계를 확장해서 볼 때 소부장주들 전망 어떻습니까? 주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은 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다들 투자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춰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이 빠졌고 한 1년 전 아니면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많이 밀렸거든요. 예. 그러면 뭐 절대적인 회사의 밸류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요 정도 주가에서는 굉장히 승산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하는 것들도 지금 소부장 주식들을 조금 매집을 하는 쪽의 네.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 네. 투자가들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럴 때 사실은 반도체 장비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면은 한 번에 그걸 반영을 하니까 반영을 하니까 좀 기다렸다 웅크렸다가 한 번에 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비주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이제 소재 관련해 가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또 공급 차질까지도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뭐 일본 기업이 또 소재 쪽이 강한데 견제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내에 있던 반도체 소재 또 뭐 부품까지 이런 기업들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려를 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데요. 최근에 그 국내 소재 업체들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달러가 많이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수입 가격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는데 네. 반도체는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매출을 일으킬 때도 다 달러 베이스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예. 물론 원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또 매출이 또 달러로 되고 그게 또 원화로 환산이 되다 보니까 예. 약간 뭐 한 차익을 좀 얻었네요.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은 우리의 그 소재 업체들이 뭐 일본이나 또 유럽의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점점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쟁력이 제가 볼 때 눈에 띄게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아직 뭐 세계적 레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주들 주가는 썩 낮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장비주와 비교해서는 주가가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어요. 장비는 왜냐면 투자가 확 주니까 예. 갑자기 매출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이제 소재주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산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네. 좀 덜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소재주는 좀 적은 편이고 예. 대신 이제 장비주들은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네. 많이 빠졌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 TSMC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투자 계획을 수정하면서 줄여 나가니까 네. 장비주들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내년 되면은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망에서는. 뭐 내년도는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입니다. 결국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모양이 보이면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저희가 그 시기를 짚기는 어렵죠. 네. 하지만 반도체는 굉장히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 산업이고 지금은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뭐 지금은 또 나쁜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죠. 훨씬 예. 더 뭐 다들 안 좋게 보고 있는데 항상 보면 그럴 때 투자 기회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장비업체들이 뭐 세계적 기업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완전 불모지에서 사실은 조금씩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기회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계적인 장비 업체죠. ASML이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린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떤 의도인지 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게요. ASML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자기네 네. 장비를 뭐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네. 그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ASML이 앞으로 5년 동안 네. 국내에 한 2,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SML 장비를 또 제일 많이 사가는 우리의 경쟁
TSMC. 대만에는 과연 얼마큼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찾아봤더니 대만에는 5년 동안 앞으로 1.2조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건 5배, 6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긴 하나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어디가 더 메인인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의 그 ASML도 뭐 삼성 하이닉스 잘하고는 있지만 워낙 중요한 공이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TSMC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자기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런 그 국가 전략 보고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 전략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만 얘기만 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저희가 근본적인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왜 메모리 한국 반도체가 밸류에이션이 낮고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지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만 파운드리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섬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 메모리는 완전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버스라는 걸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프로세서 그리고 전체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이제 하나로 묶이는 생각이다 보니까 거기랑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을 비롯한 이런 후공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반도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 이런 관련 기업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패키징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일반적인 범용 패키징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거는 우리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가 중요해지면 여기는 이제 전공정을 해당하는 것이고 후공정은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쪽에서 쓰는 용어로 오사트 업체라고 그러죠. 오사트 업체들이 OSAT.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TSMC도 패키징을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데 아주 어려운 패키징 이런 건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독자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패키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산업의 분업화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그 오사트 업체들이 좀 범용 패키징밖에 못하냐? 그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너무 메모리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파운드리, 패밀리스 파운드리, 오사트로 이어지는 이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돼야 그쪽에서도 좀 좋은 기업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삼성이 애플 물량을 TSMC에 뺏길 때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패키징 이슈였거든요. TSMC가 뭐 제기한 그 팬아웃 패키징 이게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뭐 이랬는데 당시에는 국내에서 평가는 뭐냐면 그거 뭐 그렇게 놀랄 정도의 기술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도 뭐 3나노, 4나노 이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첨단 패키징 요거와 관련해서도 좀 집중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공정 패키징 쪽에 투자라든지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패키징 뭐 이런 거는 국내 중소 업체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가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생태계가 잘 갖춰진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내려와서 결국은 오사트 업체들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삼성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뭐 삼성이 해야 되겠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얼만큼 잘 키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주를 많이 해와야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커지겠네요. 말씀 듣는 중에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우리 정시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지 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사실은 뭐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아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유럽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편승을 해서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니까. 하지만 내년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것도 매우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냥 소부장 뭐 대표주라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정말 이 회사가 기술이 있는지 이거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사실 기술 판단이. 근데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는 못 쓴다 하더라도 행간을 잘 읽으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그걸 자세히 못 쓰냐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공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 하나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계속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기업, 보고서에 많이 거론되는 업체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반도체 패권 전쟁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반도체를 둘러싼 게임은 뭐 잘 알려져 있는데 또 오래된 내용이고 한데 지금 이게 좀 꽤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진영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방적인 우위인지 중국의 어떤 반격이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뭐 아직도 팽팽한 상황인지 어떤가요?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보는 게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아직 뭐 공식하지 않았지만 칩4랑 이제 중국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점유율이나 뭐 시장의 영향력이 이게 이제 비교 불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거를 뚫어내고 또한 의미 있는 그 단계에 도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 최근에 이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네덜란드 그 ASML 네덜란드 그 외교부 장관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장비 팔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은 아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이걸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뭐 네덜란드가 미국에 반발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신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고요. 냉정하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덜란드 얘기는 중국에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네덜란드는 계산서를 미국에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한다고 우리가 그 말을 들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그러면 ASML이 자기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에 장비를 팔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느냐. 보상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거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제가 봐서는 뭐 당연히 뭐 칩4 동맹 이런 체제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도생이고요. 자국 이익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국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정책 이반자들이나 공무원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익입니다. 뭐 미국이 하란다고 저희가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다 보니까 우리 딱 걸린 게 이제 중국에 있는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뭐 시안 공장, 또 SK 하이닉스도 우시 공장, 뭐 대령 공장이 있는데 이런 쪽이 뭐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뭐 견제 뭐 피해 나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비중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중국 공장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낮출 수는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우리가 낮출 테니까 그러면 뭘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요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비중 낮추는 방안은 중국의 투자는 좀 덜 하고 국내나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공장 비중이 워낙에 높지 않습니까? 그냥 뭐 20% 같으면은 뭐 할 수가 있는데 뭐 40%, 50%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생산 캐파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쉽게 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수밖에 없고 향후 특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첨단 공정 투자는 못 하거든요. 중국이 어차피.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 밑에 단계도 조금씩 뭐 줄여 나가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부족 상태로 인해서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산의 우선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하고 좀 약간 라이벌일 수도 있고 협력 상대일 수도 있는데 대만 반도체가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보면 대만의 지방선거에서 이제 약간 친중 성향이 있는 국민당이 이겼고 약간의 뭐
거칠게 표현해서 반중 정당인 민진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선거 결과가 어떤 삼성전자에게 약간의 뭐 기회가 될지 뭐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정치 사건인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지정학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정책 당국자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민진당이 계속 두 번 연속 연임을 하면서 그 큰 지지를 얻고 이게 이제 대만 독립 뭐 이런 그런 바람으로 이어졌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뭐 장제스의 뭐 증손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이베이 시장에 이제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진당이 전체적으로 대패를 했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만이 언제든 다시 중화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중국과 한배를 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야 이거 대만에 우리가 파운드리를 다 의존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게 제가 봐서는 이제 국내의 입장에서는 큰 어떤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아니 그건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미국의 당국자라든지 또는 미국의 큰 기업 입장에서 대만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뭐 전적으로 뭐 대만만 믿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플랜 B를 분명히 두려고 할 거고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파운드리가 약간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계산에 넣고 앞으로 이제 말하는 투자 계획에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일본, 대만 같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이제 강자들이 뭐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제 말하자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국내 반도체가 지금까지 뭐 메모리 위주에서 이제 파운드리도 좀 넓혀 보려고 여러 가지 있는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좀 시급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확인한 질문들에서 미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 규모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사실은 이 이상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려면은 반도체 관련된 뭐 인력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풀이 커야겠죠. 대학에서도 뭐 반도체나 전자공학 전공자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돼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현재 메모리 세계 1등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건데 여기에서 파운드리까지 또 세계 1위를 해라. 이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긴 스토리거든요. 이거는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뭐 교육당국 뭐 이런 쪽에서도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시급한 정책 글쎄요 이제 그 소부장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소부장에서 좀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기업들을 빨리 좀 탄생시키는 거 이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 뭐 드린 바와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자공학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의대만 가지 마시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즉 엔지니어에 대한 좀 대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필요한 정책적인 뭐 제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을 제가 보면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이 정부 당국에 무슨 끈이 없어서 잘 뭐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좀 한 발 더 뛰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로드맵을 잘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좀 인력도 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에 대한 좋은 소부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제일 시급하다. 이게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국내 정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업황과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지금이 최악 국면이고 내년은
지금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토론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토론해 주신 우리 이성우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